동북아시아의 전통성은 당연히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역사의 기원과 전통도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은 그저 동양 문화의 그림자라고 하네요. 한국이 천년 전통 운운하는 것은 문화적 착각이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며 과장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한지는 중국 선지의 변형일 뿐입니다. 전통의 기원은 중국이며 그 영향력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있죠.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국제전통문화 포럼이 생중계되던 날이었어요. 중국 대표단의 발표 도중 마치 준비해온 듯 또렷하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를 원형이라 부르고 한국의 한지는 그저 한 시대를 거친 파생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졌고 손끝은 차가워졌고 속에서는 끓어오르던 무언가가 뻗쳐 올라왔어요. 무엇보다도 그 말이 그저 문화 논쟁의 한마디가 아니라 제가 평생을 지켜온 것, 우리 가족이 땀 흘려 만든 모든 시간을 덜 순수한 것으로 깎아내린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당나무를 삶고 물에서 섬유를 건져내던 손. 그 손끝의 주름, 숨죽인 기다림, 한 장의 종이를 완성하기까지의 수많은 계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파생물이라는 말로 정리되어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공방 마루에 혼자 앉아 바닥에 말라가던 한지를 바라봤어요. 기계로 만든 종이들과는 전혀 다른 질감. 그 안에 박혀있는 작은 섬유결들, 빛에 반짝이는 표면. 그리고 그 위로 스며드는 햇살.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시간이었고, 이야기가 담긴 피부였고, 사람의 숨결이 배어있는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모른 채 누가 먼저였는지, 기원이 어디였는지 그 잣대로만 전통을 평가하려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묻고 싶었어요. 당신들은 천년 전 방식 그대로 지금도 종이를 만들고 있냐고요. 그 종이가 천년 동안 찢기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저 손으로 조용히 정성껏 한 장 한 장을 만들어 왔어요. 한지가 선지의 그림자라면 우린 도대체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그날 저는 말없이 공방 안쪽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노트를 꺼냈어요. 종이 하나하나에 손으로 적힌 기록들, 재료를 삶는 시간, 물의 온도, 섬유를 얻는 방향까지 그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지는 종이가 아니요. 그건 사람의 기억이고, 흘러간 시간이고, 다시 말 걸 수 있는 마음이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기원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기로요. 우리가 지켜온 전통, 우리가 손으로 만든 철학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주기로요. 이건 이제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지를, 그리고 그 종이에 담긴 우리 조상의 삶과 철학을 누구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제가 세상에 보여줄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를 타고 전주로 내려왔어요. 마치 숨이 막혀서 다시 숨 쉬고 싶은 마음으로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들녘과 익숙한 지붕의 곡선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주의 공방 앞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대문은 여전히 낡았고 마당 끝에는 햇살에 말라가던 한지들이 조용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그대로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제게 잘 왔다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나무 냄새, 섬유가 마르면서 퍼지는 그 특유의 종이 냄새가
제 가슴을 감싸 안았어요. 작업대 위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대나무 틀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아직도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마루에 앉아 저는 오래된 종이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거기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남겨둔 글이 있었어요. 한지는 기다림으로 만든다. 물에서 건져내고 햇살에 말리고 손으로 펴고 그 모든 시간 안에 사람이 담긴다. 그 글귀를 읽는데 자꾸만 눈이 시려왔어요. 생각해보면 이 공방에서의 기억이 제 전부였어요. 겨울 아침, 입김을 내뿜으며 풀을 섞던 할머니의 손. 여름 오후, 마당 끝에서 종이를 말리며 불어오던 바람. 비 오는 날, 물을 아까워하며 조심조심 다루던 모습. 그건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한지를 만드는 동안 저도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에 있을 땐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저 전통이니까 지켜야 하니까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한지는 그런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정성으로, 손끝으로,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무언가로 만들어지는 종이. 그게 바로 한지였어요. 그날 저는 마루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 마음을 담아 한 줄을 썼어요. 전통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 지켜온 것이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하든, 그게 누구든 이 종이 한 장이 걸어온 시간을 누구도 가볍게 말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이 한지 한 장으로 진심을 전하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해요. 며칠 동안 저는 공방을 비우고 전주대학교 도서관과 시립박물관을 오가며 지냈어요.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말. 한국의 한지는 중국 선지의 변형일 뿐이다. 그 말에 대답하려면 그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종이의 시작부터 들여다봤어요. 맞아요. 종이의 발명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어요. 기원전 2세기경 한나라 체륜이 발명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예요. 하지만 그 발명 이후 종이는 바다를 건너 이 땅으로 들어왔고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한국만의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은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었어요. 한지의 원형이 담긴 목판 인쇄와 불경 제작, 그리고 고려대장경까지. 우리는 종이를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해왔어요. 고려시대의 외국인 사신들도 고려의 종이는 하얗고 질기며 빛을 오래 간직한다고 기록했더라고요. 그 말은 이미 800년 전부터 한국 한지가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한지가 단순히 글을 적는 도구가 아니라 건축자재, 옷감, 생활용품까지 쓰임이 확장됐다는 거였어요. 창호지, 갑옷 안감, 가구 포장, 심지어 아이들의 기저귀까지. 한지는 단지 따라 만든 종이가 아니라 삶과 함께 진화해온 문화의 일부였던 거예요. 반면 중국의 선지는 서예와 수묵화에 특화된 예술종이로 발전했어요. 물론 훌륭하죠. 먹이 스며들고 번지는 느낌, 붓의 감정을 살리는 데는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그건 서예 중심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달랐어요. 글을 적고 창을 막고 삶을 싸매고 시간을 보관하는 종이를 만들었어요. 이 차이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우린 단지 종이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종이를 만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공방 마루에 앉아 조심스럽게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종이의 기원은 중국일지 몰라도 시간을 담아낸 종이의 진화는 우리 것이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처음엔 분노로 시작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방한 게 아니라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온 시간을 보여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기록과 역사로 마음이 단단해졌다면 그 다음은 손끝이 기억하는 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공방 작업대에 앉았어요. 한동안 멀리했던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한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바가지에 물을 붓고 삶아둔 당나무 껍질을 조심스럽게 손질하면서 그 질감 하나하나를 느껴봤어요. 미끄럽고 거칠고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이게 닭이에요. 우리가 500년도 넘게 써온 섬유. 한지의 뼈와 살 그리고 숨이 담긴 재료. 당나무는 겨울에 베어야 해요. 영하의 찬 바람 속에서 수분을 머금은 채 잘라낸 닭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이 껍질을 벗기고 삶고 일일이 손으로 두들겨야 섬유가 풀려요. 그리고 그걸 물에 띄워야 비로소 종이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문득 중국의 선지에 쓰인 재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당나무도 쓰지만 삼지닭, 쌀겨, 목화 섬유, 심지어 잡초성 식물도 함께 넣죠. 부드럽고 얇고 먹에 번지면 좋지만 섬유의 순도는 떨어지고 내구성은 약해요. 우리는 그렇게 섞지 않았어요. 당나무 한 가지만 고집했어요. 덜 부드러워도 더 질기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바로 그 섬유에서 한국 한지의 진짜 강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지를 들어 빛에 비춰보면 결이 보여요. 보이면서도 만져지지는 않는 결. 그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자연이 그려낸 선들이고 사람의 손이 정성으로 배치한 흐름이에요. 그걸 처음 본 외국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지는 종이가 아니라 섬유로 짠 천과 같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한지는 찢어지지 않아요. 얇지만 결이 살아있어요. 그 결은 말하지 않아도 기억을 간직해요. 그걸 알게 되니 마치 내 손끝에도 결이 생긴 것 같았어요. 손바닥이 기억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지는 기술로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섬유와 사람이 함께 짓는 종이에요. 이 섬유 하나하나엔 물과 불과 기다림이 들어있고 그걸 만지는 사람의 마음과 호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적었어요. 작업대 위 노트 한 장에 우리는 종이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을 짓는다. 그 말이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저는 그 결을 따라 다음으로 나아가려 해요. 한지는 손으로 만들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단순히 손으로 종이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손으로 시간을 누르고, 손으로 마음을 펴고, 손으로 삶을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대나무 뜰채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때가 약간 휘어지고 손잡이엔 오래된 자국이 남아있는 그 채요. 물이 담긴 큰 통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뜰채를 물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섬유가 풀어진 종이물을 부드럽게 퍼올렸어요. 그 다음엔 손목을 천천히 흔들며 섬유가 고르게 퍼지도록 움직였죠. 그 순간 물 위에 펼쳐지는 섬유의 흐름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바로 흘림뜨기예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을 움직이며 섬유가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한지의 내구성과 결을 결정짓는 과정.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손의 감각, 리듬, 집중.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함께 들어가는 일. 그 다음엔 종이를 벽에 붙여 말려야 해요. 그냥 햇살 아래 널어두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온도의 방에 벽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붙여서 공기와 빛,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며 말려요. 그 과정을 하루 이틀 반복하면서 종이는 점점 단단해지고 결이 살아나요. 그리고 마지막엔 닦기라는 작업이 있어요. 종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손으로 혹은 매끄러운 돌로 천천히 문질러줘요. 그 과정에서 종이는 빛을 머금고 표면이 반질반질해져요. 사람들이 한지를 보고 종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말하는 건 바로 이 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작업만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래된 강가에 누운 것처럼 평온했어요. 그리고 작업이 끝난 늦은 밤 손바닥을 펴보았어요. 그 안엔 붉게 물든 손등, 닦아낸 결자국, 그리고 할머니의 손과 닮은 주름이 보였어요. 아,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가 지켜온 건 기술이 아니라 손에 담긴 기억이었구나. 그 기억이 이어지고 있었구나.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한지는 손이 만든 종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손으로 그 시간을 지켜낼 준비가 되었다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손이 아닌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들도 결국엔 기록과 수치로 승부를 걸 테니까요. 중국 대표가 말했죠. 기원은 중국이고 종이의 완성은 선지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근거로 맞설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논문, 연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원, 유네스코 아카이브까지.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지의 평균 인장 강도는 현대 종이보다 5배 이상 강하고 1000년 이상 보존 가능한 물성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한국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한지를 이용해 복원한 문서는 700년이 넘은 목판본부터 근현대의 신문까지 다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원본보다도 더 잘 보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지는 숨을 쉬거든요. 통기성과 흡습성이 탁월해서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아요. 먹은 표면에 머물러 퍼지지 않고 잉크의 색을 그대로 보존해줘요. 비단 종이와는 다르게 빛을 오래 견디고 겹겹이 쌓아도 눅눅하지 않아요. 이런 종이는 정말 천년의 종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아요. 게다가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단 하나의 재료, 순수 당나무 섬유와 그걸 다루는 사람의 손이라는 점이었어요. 기계도 화학도 첨단 기술도 아니고 오직 자연과 사람. 그게 한지의 본질이었어요. 중국의 선지 역시 훌륭한 종이죠. 붓글씨의 번짐, 부드러운 표면, 예술적인 품질. 하지만 한지는 다릅니다. 한지는 예술 이전의 삶을 위한 종이었고 그 삶을 1000년 동안 기록해낸 종이었어요. 그걸 아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연구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만든 건 종이가 아니야. 우린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건 절대 변형도 파생도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쌓아 올린 정통 그 자체예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그 어떤 논쟁보다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한지를 바라보며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냥 종이잖아. 맞아요. 한지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종이 한 장일 뿐이에요. 색이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이 종이는 말이 없지만 분명히 말을 해요. 어느 날 전주 공방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족보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손때가 많이 묻은 세월이 구겨놓은 페이지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글씨는 또렷했고 종이는 바스러지지 않았어요. 180년 전 그 종이에 누군가가 가족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가문을 지키자는 짧은 다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없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그게 한지예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마음이 남아있게 해주는 종이. 그뿐인가요? 조선시대의 불경, 왕의 교지, 양반가의 편지, 심지어 백성들이 읍소하던 상소문까지 한지는 모든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낸 종이였어요. 어떤 종이는 창호지로 쓰였고 어떤 종이는 기모를 내어 겨울 이불이 되었어요. 어떤 날은 종이로 연을 띄웠고 또 어떤 날은 종이로 조의를 표현했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사람들은 종이 위에 마음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천년을 지나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게 바로 한지의 문화였어요. 중국의 선지가 예술가의 붓을 받쳐줬다면 우리는 한지 위에 삶을 얹었어요. 이 종이는 그림이 아닌 생을 지탱해온 종이었어요. 어떤 화려한 설명보다 그게 저는 더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적었어요. 노트 한 구석에 조용히 종이는 말이 없지만 한지는 우리 대신 말을 남겨준다. 이제 이 말없는 종이가 세상 앞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담긴 수백 년의 삶과 우리 손끝의 온기와 시간을 감싸 안는 마음을 이젠 보여주려 해요. 그 누구도 그걸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수 없도록. 국제종이문화전시회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단순한 발표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행사장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울, 파리, 교토로 이어지는 세계 순회 전시. 그 첫 시작점에 저희가 만든 한지 체험 전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부스를 설치하던 날 민지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어요. 가상현실 체험 장비를 정리하고 한지 엽서 진열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대단한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여주면 돼요. 그게 제일 강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장 입구를 돌아보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중국 대표단 부스가 보였어요. 거대한 파티션, 고문서 복원 시연, 화려한 조명 아래 장엄하게 걸린 선지는 동양 종이 문화의 기원이라는 붉은 현수막, 그리고 그 한쪽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중국 전통종이문화연구소 소장. 저희 전시를 깎아내렸던 그 발언, 한국의 한지는 선지의 변형일 뿐이다. 그 말이 제 귀에서 다시 맴도는 듯 했어요. 그가 우리 부스 쪽을 슬쩍 쳐다보더니 정중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아, 한국팀이시군요. 이번엔 실물 대신 체험 위주로 구성하셨네요. 겉으론 공손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당신들은 가상이고 우리는 진짜다라는 듯한 말투.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사람들에게 한지를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지고 듣고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통은 본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기억보다는 기록이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또 한 번 꿈틀거렸어요. 그래요. 그들은 기록을 쌓고 우리는 기억을 남겨요. 그들은 기원을 말하고 우리는 삶을 말해요. 이제 그 차이를 이 무대에서 보여줄 차례였어요.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민지가 AR 안내를 시작했어요. 가상의 공방, 물 위에 뜨는 닭 섬유,
한 장의 종이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엔 흥미, 그 다음엔 몰입, 그리고 마지막엔 감동. 아이들은 직접 만든 한지 엽서 위에 자신만의 글귀를 적었고 종이를 쓰다듬으며 이게 진짜 살아있는 종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중국 대표단은 정확하고 완벽했지만 그들의 부스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머무르진 않았어요. 반면 우리 부스에는 누군가가 앉고 머물고 종이에 말을 걸었어요. 그날 밤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말없이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논쟁하지 않았고 증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보여줬을 뿐이죠. 이 종이 한 장이 1000년 동안 지켜온 힘을. 전시회 첫날, 사람들이 우리 부스 앞에 멈춰 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요즘 방식이네 하고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하나둘씩 AR 안경을 쓰고 한지를 만드는 여정을 직접 체험한 뒤에는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물 위에 흘러가는 닭 섬유, 손의 움직임, 바람과 햇살에 말라가는 종이. 그 모든 순간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억이 되었어요. 이걸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네요. 종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 말들이 부스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 외국인 관람객은 체험을 마친 후 한지 엽서 위에 이렇게 썼어요. 이 종이는 살아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수백 마디 설명보다 그 한 문장이 전해주는 감동이 훨씬 컸어요. 전시장 한쪽에는 사람들이 남긴 엽서들을 모아 작은 벽면을 만들었어요. 거기엔 아이들의 짧은 손글씨부터 예술가의 감탄, 노부부의 추억까지 정말 다양한 문장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종이를 보니 할머니의 손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종이의 감정을 느꼈어요. 다시 써보고 싶어졌어요. 손으로 그 벽을 바라보며 민지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게 진짜 전통의 힘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린 사람들의 마음 안에 기억을 남겼어요. 그 순간 멀리서 중국 대표단 소장이 우리 부스를 조용히 둘러보다 잠시 멈춰서더니 한 장의 엽서를 바라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종이는 나를 조용히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어떤 논쟁도, 어떤 수치도, 어떤 자료도 이 조용한 울림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공방으로 돌아온 민지와 저는 한지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한 줄을 함께 써내려갔어요. 1000년 동안 지켜온 마음,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이어집니다. 그건 그냥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전부였어요. 이제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더 깊이 지켜왔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한지가 직접 말해줬어요. 전시회를 마치고 전주로 돌아온 날 공방 문을 열자 먼지 냄새 대신 희미한 햇살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탁자 위엔 전시회에서 가져온 엽서들이 조심스럽게 묶여 있었고 그 위에 민지가 써놓은 메모가 보였어요. 종이는 입이 없지만 당신이 만든 한지는 세상의 마음을 받아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진짜 시작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공방 앞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지 체험,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아이랑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 영상 보고 왔어요. 종이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우리 공방에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물장난하듯 섬유를 저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종이를 말리고, 마지막엔 다들 말해요.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군요. 그리고 그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겐 상장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사라져가는 기술이라 불렸던 한지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민지와 저는 공방 안에 작은 전시실을 만들었어요. 한지 엽서 벽이라 이름 붙이고 받은 모든 엽서를 벽 가득 붙여두었죠. 그 앞에 서 있으면 정말이지 종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건 말이 없고, 어떤 건 또렷하고, 어떤 건 아픔을 꾹 눌러 적었지만 모두 다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한지 위에 남아 오래도록 살아 숨쉬고 있어요. 가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아마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그 특유의 말투로 말씀하셨겠죠. 꺼 봐라. 내가 만든 게 종이냐? 그건 사람의 마음이지. 맞아요. 한지는 종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낸 시간이고 앞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전통은 유물로 남기기보다 살아있게 만드는 게 더 어렵고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을 해보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네며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건 천년을 버텨낸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얹어주세요. 종이는 말이 없지만 사람은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지키는 손을 가졌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지 사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전해주세요.